예, 안녕하세요. 여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을미의병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을미의병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을미의병이 일어났던 지역도 여러 군데가 있고 많은 의병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아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의병 어떤 배경에 대한 설명을 가장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을미의병 당시에 가장 크게 활동했던, 그리고 또 이제 호자의진이라고 얘기하는 의병이 태동하게 됐던 그런 의병 운동을 이끌었던 의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을미의병을 설명하도록, 전개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의병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강원도 의병, 또는 이제 예전에는 제천의병, 지평의병, 그리고 원주 의병, 이렇게 다 이렇게 지역에 맞춰서 다 이렇게 표현되는 의병인데요. 이 의병이 왜 그렇게 표현이 됐냐면요. 지평 사람들, 지금은 양평이죠. 경기도 양평인데, 지평 사람들이 원주에서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제천에서 활동을 하고, 충주에서도 활동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지평의병, 어떨 때는 원주의병, 어떨 때는 제천의병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간 그 용어들은 좀 다양하긴 하지만은 한 의병이 어떻게 싸웠고 을미의병의 전개 과정을 어떻게 보여줬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는 의병이기 때문에 그 의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병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중앙정치 세력, 지역의 유생들, 그리고 포군들, 이들의 중심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들의 중심이 됐던 의병,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저는 편의상 원주의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주의병의 과정들을 좀 보면은요, 중심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누구냐? 지평에서 살고 있었던 이춘영.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양평이라고요. 이춘영 의병장. 그리고 원주에서 살고 있었던 김사정. 그리고 지평에 살고 있었지만은 제천에 내려가 있었던 안승호 의병장.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됩니다. 자,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의병을 일으키게 됐느냐? 라고 얘기하면은 이춘영 의병장이 그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핵심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춘영 의병장 같은 경우에는 처갓집이 원주에 있는 연안 김씨 가문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김사정 그 집안입니다. 그리고 그 외갓집이 여흥민씨, 명성황후 집안이죠. 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평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승우가 왜 제천에 내려가 있었느냐 하면은 화서학파, 위정척사 세력파 중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화서 이항로의 제자들이 모였던 화서학파가 춘천에서 제천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 핵심 인물이 유인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인석의 제자로서 제천에 내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같은 동네 사람으로서 또 연결이 된 겁니다. 이춘영은 나중에 그 화서학파에 입문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춘영이라는 사람이 중앙정치 세력, 화서학파, 그리고 지역의 유생을 두루 다 연결시킬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평 사람이었는데 왜 그러면 원주에서 일으켰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자,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의병을 일으키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군대가 필요합니다. 군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춘영이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백선이라는 사람이에요. 김백선은 누구냐? 지평 포군의 영수라고 얘기합니다. 포군 대장이죠. 지금 딱 이렇게 표현해서 맞는 용어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은 굳이 갖다 맞힌다면은 지방 주둔 군대의 대장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김백선이 군제 개혁으로 실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이춘영이 이 김백선을 찾아가서 같이 군대를 일으키자, 의병을 일으키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백선도 동의를 해요. 근데 주저합니다. 왜 주저하냐면은 군대는 일으킬 수 있으나 의로서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군사 조직, 군대 조직은 뭐가 필요하죠? 군량미, 그리고 군자금, 이런 돈이, 그리고 자금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의로서 일어났다가 이 군대를 운영시킬 수 있는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면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춘영이 얘기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요. 왜? 나의 처갓집이었던 연안김씨 가문에서 그 군량미, 그 군자금을 대기로 했다는 겁니다. 처갓집 연안김씨 가문이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원주 안창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병사들이 이동하는 것들은, 빠르게 이동하는 것들은 가능하지만은 군량미를 들고 지평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디서 일어나는가? 원주 안창에서 봉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춘영, 김백선, 그리고 그 원주에 있었던 김사정, 연안김씨 가문 사람이죠. 들이 원주 안창에서 봉기하게 되고요. 이 소식을 연락받았던 그 제천에 있었던 유인석의 제자들, 특히 의병을 일으키기로 했던 유인석의 제자들 중에 안승우가 사람들을 이끌고 원주 안창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 세력들이 다 모여서 원주 안창에서 봉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원주 관할을 점령을 합니다. 이건 획기적인 일이었고 다른 지역에서 의병을 일으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성과를 보여줬잖아요. 의병이 일어나서 원주 관할하는, 지방 관할이긴 하지만 거기를 점령함으로써 의병의 기세를 보여주게 됐고요. 그 영향을 받아서 춘천이라든지 그리고 저기 경상도의 영주, 안동 일대에서도 의병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병의 첫 성과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이 원주 관할을 점령했던 의병들이 원주에 머물지 않고 바로 제천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거는 의병이 그냥 일어나서 싸우는 것들이 아니라 뚜렷한 전략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좀 이상합니다. 왜 원주에 있다가 제천에 갔는데 그게 의병 전략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의병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유 없이 이동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원주 관할을 점령했던 것들도 이유가 있고 제천으로 가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원주 관할은 제가 이렇게 원주 관할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강원 가명이 있었던 곳입니다. 강원 가명. 그 을미개혁에서 우리가 23부제, 지방제도 개혁을 하면서 23부제가 되면서 우리가 8도제가 폐지가 되죠. 그러면서 도청 소재지들이 웬만한 곳은 전부 다 23부에 들어갔는데 강원도 원주는 지금으로 표현하면 도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3부에 못 들어갑니다. 충주부에 속한 작은 군으로 전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이서들의 반발이 심하겠죠. 그리고 강원 가명에는요, 가면군이라고 있습니다. 가면군. 군대가 갖고 있던 무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원주 관할에는 아직 그런 무기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병들이 원주 관할을 점령함으로써 그 무기를 습득해야 되는, 차지하게 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들도 있었습니다. 상징성 우리가 의병을 일으켜서 싸울 수 있고 성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홍보의 모습들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무기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효과가 있었고요. 또 하나 원주에는 김백성 같은 포군들이 굉장히 많고요. 치악산을 배경으로 하는 포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의병으로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원주의 원주 관할을 점령했던 의병, 이춘영을 중심했던 의병이 제천으로 넘어가면서 원주의 포군들과 포수들을 모아서 제천으로 내려올 것을 원주 포군 대장이었던 박은서한테 이야기를 해놓고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원주 관할 점령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가 됐는데, 그럼 제천은 왜 갔느냐? 제천을 왜 갔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겠죠. 궁금하게 되죠.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왜 갔냐면 원래의 계획은 충주를 가는 겁니다. 충주성을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병의 큰 틀의 목적은 뭐였냐면요. 미리 말씀을 드리려면은 서울을 고립시키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친일 세력 그리고 일본을 고립시켜서 그들이 지리멸렬하게 하는 것들이 목표였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차단을 해야 되냐면요. 부산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군영 전신선을 차단하는 게 1차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의병들이 끊임없이 전신주 공격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거는 통신을 차단해서 서울을 고립시킨다는 목표가 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이었던 충주성을 점령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와 함께 강원도죠, 충청북도죠, 그리고 경기, 충청도, 충남 지역들을 연계를 해서 이 크게 포위망을 만드는 그 형태가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로 남한산성을 점령하는 해서 중포위망을 만드는 이런 어떤 뚜렷한 계획과 목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병들이 서로 간에 이제 연합의병을 만드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원주에서 충주로 바로 내려가지 왜 제천으로 갔느냐라는 의문을 갖게 되겠죠. 왜 그랬냐면요. 원주에서 충주로 내려가는 길에는 가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군 병찬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주에 있던 의병이 바로 충주로 내려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일본군 병창부대와 전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당시 지금 지평에서 모은 포군과 원주 관할을 점령해서 원주 민인들을 다 합쳤을 때 의병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뭐 학자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은 제가 분석했을 때는 200에서 400명이에요. 그러니까 많지가 않은 겁니다. 이 의병들이 충주로 바로 내려간다고 강 병참수비대 일본군과 전투를 하면은 무조건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병 실질적인 목표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의병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충주로 가야 될 길도 필요했고요. 제천이 바로 그런 곳인 거죠. 제천이 원주와 붙어 있죠. 원주와 붙어 있으면서 치악산 자락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으로서는 배후 쪽으로는 산으로서 보호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제 박달재 얘기 막 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충주와 제천의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 그리고 뭐 고속도로도 이제 평택까지 가는 고속도로도 만들어졌는데 그 대로가 있는 거예요. 가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천에서 충주까지 일본군의 어떤 저항, 일본군의 어떤 그과 전투 없이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천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유인석을 얘기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유인석이 제천에 살고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유인석이 처변삼사를 얘기하면서 자정, 그리고 만주로에 넘어가는 길, 그리고 의병을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병을 하겠다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그런 상황에서 같은 동료였던 안승우가 참여하는 의병 부대가 제천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합류하면서 의병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의병 세력을 확충하고 충주로 갈 수 있는 배후 기지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제천으로 내려와서 기지를 만든 거죠. 그리고 원주에서 올 새로운 포군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제천에서 의병 부대를 재정비를 합니다. 재정비를 해서 제천에서 참여했던 이필이라는 분을 의병 대장으로 하면서 의병 조직을 새롭게 만들죠. 그래서 이때 만든 조직을 보면은 선봉장의 김백선. 선봉장이 가장 앞서서 싸우는 사람이거든요. 김백선은 지평 포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포군들이 가장 앞장서서 싸웠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군장의 이춘영. 중군장은 실제로 의병 부대 전체를 살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춘영이 중심이 돼서 의병을 일으켰다. 의병 부대가 조직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의병 부대를 재편성을 합니다.